자, 그 판례 보기 전에 금방 끝냈던 그 사실여차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뜻하는 용어 좀 알자. 용어. 용어입니다, 용어.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무 빨리 들어왔나? 아니잖아. 아까 43분에 끝났지. 나 기억나라고 다시 적는데. 예, 기억나라고. 1번은 어떤 케이스였더라? 인 줄 알고 잘하네. 빙고. 근데 앞에는 A야, B야. B가 있지. 얘는, 그래. 들어오느라. 금방 시작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어중간해가지고, 들었어. 자, 앞에 B가 있는데, 인 줄 알고, A인 줄 알고, 예, A인 줄 알고, 총 쌌습니다. 예, A인 줄 알고. 네, 이 그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두 사람이 있다, 그지? 두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A를 쏘겠다라고 생각해서 총을 싹 쐈는데, 빗나갔죠, 그지? 예, 빗나갔어. 지금 내가 용어 정리하려고 다시 한번 그림만 살짝 그리는 거야. 뭐 설명은 이미 여러분들 다 접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에 사람이 아니라 뭐 마네킹에 있다, 그지? 예. 근데 역시 마찬가지 마네킹을 A라는 사람인 줄 알고 예, 그대로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갖다가 손괴해버렸다. 그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런 케이스지, 그지? A하고 바로 옆에 A 소유의 마네킹이 있었는데, A를 살해하자라고 생각해서 탕 쐈는데, 이거 빗나갔지. 빗나가가지고 마네킹이 손괴된 케이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가 요거 반대지. 예. 소심해가지고 얘는 사람 죽일 생각은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마네킹, A가 가장 아끼는 마네킹을 갖다가 손괴하자라고 생각해서 총을 딱 쐈는데, 이게, 빗나가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 이미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제 용어 정리만 좀 하려고. 자, 인발로 표시해도 되겠나? 인발, 인식 발생. 이제 앞으로 뭐 선수들인데, 인발 이렇게, 축약된 말로 표현하자. 자, 근데 A, 인식한 것이 사람 살해제. 결국 발생, 사람 죽었다, 그지? 예, 그래서, 인식한 것에 해당되는 범죄가 뭐야? 그러니까 살인죄죠, 살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살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각한 것도 사람 죽인다, 살인이고, 발생한 것도 결국 뭐야? 살인이지, 뭐. 그러니까, 생각한 것에 해당되는 범죄도 살인죄, 발생한 것에 해당되는 범죄도 살인죄다, 그지? 살인죄. 자, 구체적으로는 A다, B다 착오가 있었지, 그제? 착오가 있었는데, 결국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요런 케이스를 갖다가, 용어다, 예, 요런 케이스를, 사실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인데, 몰라, 독일 놈들이 이렇게 만들었어. 구체적인 사실의 착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 것과 발생된 것이 동일한 범죄일 때, 동일한 범죄일 때 이걸 갖다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이런 말을 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케이스들 한번 봐봐. 인식한 것은 어떤 범죄? 살인죄, 그지? 근데 이제 발생된 경우는 뭐야? 손괴입니다. 손괴. 이것도 마찬가지. 인식한 것, 살인. 발생된 것, 손괴.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반대지. 인식한 것은 손괴. 발생된 것은 이제 만약에 고의가 있었다면,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고의가 있었다면 이제 살인죄가 문제가 됐을 거라. 자, 이렇게 인식한 것과 발생된 것이 범죄 자체가 다르죠.
요 위에 거는 살인죄 똑같은데, 요거는 살인죄, 손괴죄, 살인죄, 살인죄, 손괴죄, 살인죄. 다르잖아. 이렇게 인식한국과 발생된 것의 범죄 자체가 다른 경우를 구체적의 반대 뻔할 뻔짜지. 독일 놈들이 용어 만드는데 항상 이렇게 반대말로 만드는 거 습성이라고 했잖아. 됐죠? 예. 뭐 이런 용어를 갖다가 뭐 어떻게 설명하라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요런 케이스구나. 요런 말이 나오면 요런 케이스구나. 그냥 대충 그냥 그 상식적으로 떠올리면 돼. 굳이 이렇게 이게 뭐지? 연구하고 자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용어가 이제 두 개 용어를 또 알아야 돼. 자, 이렇게 갑은 A인 줄 알고 B를 쌓았다, 그지? A인 줄 알고. 이게 인 줄 알고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인 줄 알고 케이스를 뜻하는 용어가 있어. 객체의 착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착각했다 이 말이지. 객체의 착오. 그 다음에 요거 꺾어진 거 있잖아. 요거 3개. 이거는 빗나가라는 표현 썼지. 이렇게 꺾어진 거 이거는 빗나가 케이스라고 하는데, 빗나가 케이스를 뜻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 인 줄 알고 케이스를 뜻하는 용어가 객체의 착오라면, 이렇게 빗나가 케이스를 뜻하는 전문 용어는 방법의 착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 빗나갔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뜻으로 방법의 착오 이런 용어를 쓴대. 됐지? 그럼 이거는 객체의 착오, 이거는 방법의 착오. 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이제 이런 용어까지 알았으니까. 아까 우리들은 무슨 설? 법정적 부합설. 예, 우리들은 확거부당하다. 자, 우리들은 법정적 부합설인데 그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학설이 뭐라?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했죠. 자, 물어보자. 요 5가지 케이스 중에서 우리들 법정적 부합설과 교수님들의 구체적 부합설이 불일치하는 결론인 케이스가 몇 번? 2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2번을 갖다가 요런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 한번 해봐. 2번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 자, 법정적 부합설과 교수님들의 주장인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용어 써가지고 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무슨 착오? 그렇지. 방법의 착오 뿐이야. 나머지는 다 똑같다니까. 예.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요 경우만 우리들 견해인 법정적 부합설과 또 교수님들의 견해인 구체적 부합설 요 결론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그 의미 없는 미친 또또라이 학설 있지. 예, 또또라이 학설은 그 추상적 부합설이었는데 그거는 가치도 없어. 가치도 없는데 또또라이가 그 학설인 추상적 부합설은 요 밑에 거. 예, 요 밑에 거면 우리들하고 좀 불일치다, 그지? 요 위에 거는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추상적 사실 착오 인 경우에 그 또라이에서 이거 내 적기도 싫은데 이게 기출이 돼가지고 아유. 이 주장자도 없는 이 학설을 알았으면 하려고, 그지? 예.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이 정도 알아도. 자, 법정적 부합설하고 추상적 부합설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다? 요 밑에 거 전체. 요번에 왜 얘들은 무조건 손괴 기수라니까. 요 밑에 거는 전부 다 손괴 기수. 그러니까 요 말이 이해되죠? 됐습니까? 지운다. 이제 요거는 잘 알아둬라. 그래서 내가 벌겋게 적어놨다. 요거는 요렇게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는 이제 이론 문제 하나만 보고 이제 팔대로 가자. 진짜로 조금 재밌는 이론 이런 케이스는 없고. 자,
여러 문제 다 풀 수 있을 게 이제 요거 완벽하게 접수했잖아. 그리고 규정 있는가 없는가, 예, 잘 기억해라.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A를 갖다가 폭해. 옛날에 뭐 싸웠는데 얻어 터져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복수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죽일 생각은 없고요. 예, 죽일 생각은 없고 애를 갖다가 그냥 돌멩이 던져서 그냥 폭행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그래 어느 날 이제 기회를 갖다가 이제 포착을 했어. 자, A하고 그 A가 키우는 애완견 개를 갖다가 발견한 거야.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던 A하고 A의 개를 발견하고 오 잘됐다 싶어서 옆에 있던 이제 돌멩이를 갖다가 딱 집어들었대. 그리고 살인 고의는 없다 분명히 폭행 고의로 애가 이렇게 하면서 에이 맞아라 하면서 탁 던졌대. 자 던졌는데 싹 빗나가가지고 개가 맞아 죽습니다. 개가. 자 이론적으로 분석하자. 인발 이렇게 이제 해도 되지. 예, 인발. 인식은 뭐야? A 폭행. 발생은 뭐야? 개가 죽었다라는 것은 개를 재물 취급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나의 친동생 같은 개인데 그래도 재물이면 그럼 재물이지. 그럼 그 사람일까? 예. 사람 아니지 이게. 개는 개일 뿐 재물입니다. 그러면 발생된 결과는 뭐야? 개 손괴입니다. 개가 죽었다 이 말은 이 A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하자. 빗나갔습니다. 이걸 갖다가 법정적 부합설 우리들 학설로서 한번 풀어보시오라는 문제를 갖다가 자주 출제를 했었대. 출제 교수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보게 될 거야. 자 근데 법정적 부합설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서 결론을 한번 내려봐라. 자 그러면 일단 물어보자. 이거는 인식한 것은 폭행죄요. 발생된 것은 손괴죄니까 무슨 차고? 구체적 사실차고야 추상적 사실차고야. 일단 범죄가 다르잖아. 예, 범죄 불일치. 그 다음에 아까 누가 말했다. 추상적 사실차고 중 방법의 차고야 객체의 차고야? 빗나갔잖아. 빗나간 경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런 케이스 결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A에 대한 폭행하겠다라는 고의가 있냐 없냐? 있지. 다만 A 폭행 결과 발생 불발생. 그렇지. 그래서 미수 맞나? 빗나갔잖아. 그 다음 개가 맞아 죽었잖아. 근데 개 손괴에 대한 고의는 있나 없나? 고의는 없어. 예, 오로지 A 폭행하겠다라는 고의밖에 없었다고. 개에 대한 고의 과실. 과실 손괴죄. 몇 개 행위를 했냐? 한 개. 돌멩이 한 번 던졌잖아, 한 번. 그래서 실경상경, 상경. 요래 놓고 디비자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말했지? 규정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라고. 대한민국에 폭행죄 미수 규정이 있다 없다? 이 없어. 말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확실히 암기하라고. 손괴죄 미수는 있으나 과시손괴죄 규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나가리. 결국 얘는 무슨 죄야? 형법적으로 무죄가 돼요. 이게 바로 일반인과 형법인의 차이야. 형법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무죄다라고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형법 공부 안 한 사람은 이상한데? 예, 이렇게 교계를 가웃덩거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나 지금? 이상 안 하지? 예, 형법을 배운 형법인들이라 그렇다. 맞죠? 예, 규정이 없어, 규정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민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형법 문제가 안 돼. 저 정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금방 내가 칠판에 그린 거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책에 있는 거 깨알같이 되어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절대 보지 말 것. 자 102페이지 봐봐라. 그 양가로 1번 양가로 많이 보지 마라. 절대로. 핵심 판례도 여기서 나올 그 판례가 아닙니다. 절대 보지 말 것.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한 건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 집어넣었지.
그리고 금방 여기 그린 거 다 사진 찍어놨지?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봐, 103페이지 보면은 도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보다가 좀비가 될 뻔했잖아. 절대 안 된다. 미친다. 크레이지 된다. 예, 보지 마. 사실착오 유형 절대 보지 마세요. 그냥 집어치워라.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미 용어도 다 정리했거든. 객체착오, 방법착오. 예, 그럼 심심할 때 소설책 읽듯이라도 보지 마. 예, 봤다가는 좀비 되니까. 그 다음에 105페이지 사실착오한 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서술했는가 모르겠네. 절대 보지 말까? 쭉쭉 넘어가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판례들이거든.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봤었잖아. 이거 봤었죠? 이제 간단하게 이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자, 인, 발. 인식은 누구? 그렇지. 발생은 조카 사망. 맞잖아. 그래서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지. 조카에 대한 고의살인죄 기소라고 했지. 자, 그럼 이론적으로. 요거, 아까 그 다양한 사실의 착오 중에서 일단 구체적 사실 착오야, 추상적 사실 착오야? 그 중에서 봐, 요것 때문에 틀리대. 방법의 착오야, 객체의 착오야? 그렇지. 이걸 마치 그 객체의 착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예, 지금 두 사람이 있잖아. 두 사람이 있고 원래 형수를 향해서 내리쳤는데 싹 피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빗나가가지고 조카가 맞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의 착오야. 방법의 착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내면은 뭐 이 용어 가지고는 장난 안 친다. 이걸 갖다가 쉽게 내면은 판례 무슨 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적 부합설로 결론 내려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내고요. 그러면 결론이 뭐야? 그렇지, 뭐 뻔하잖아. 판례인데 조카에 대한 고의, 그렇지, 고의 살인죄 끝. 그지? 기수는 뭐 안 적어도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이걸 어렵게 내면 이걸로 내. 이 똑같은 케이스, 이 판례 케이스거든 사실. 이 판례 케이스를 딱 주고 이렇게 냅니다. 이걸 갖다가 교수님들의 학설인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좀 어렵지. 결론 내리겠나? 자, 어떻게 돼? 오, 그렇지. 형수에 대한 뭐? 그렇지. 뭐 이거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맞나? 맞지? 네. 그 다음, 그렇지. 오, 잘하는데. 한 번 듣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는데. 상경까지. 맞지? 이건 우리들 결론이 아닙니다. 예, 구체적 부합설 결론이지 우리들 결론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시험이네. 어렵게. 판례를. 요 정도만 풀 수 있으면은 다 한 겁니다. 사실착오는 진짜. 다 한 거고, 이제 진짜 판례 쉬운 거 하나 볼까? 예, 107페이지. 그렇지. 이런 것만 봐야지, 이런 것만. 잘 봐. 인발공식 써먹으면 돼, 인발공식. A가 B, C 등 3명과 싸우다가, 예, 힘이 빠지자 시카를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시카를 빼앗으려던 엉뚱한 피해자 E가 상해를 입는다, 그제? 자, 그러면 체크하십시다. 3명 동그라미 쳐라. 원래 요놈들한테 상해하려고 했지. 인식, 3명 밑에다 인식. 근데 엉뚱하게 누가 맞아? 피해자 이 동그라미 밑에다 뭐라고 적을까? 발생. 자, 물어보자. 요거 일단 구체적 사실착오지, 그제? 상해니까. 근데 방법의 착오야, 객체 착오야? 인 줄 알고 케이스야, 빗나가 케이스야? 그렇지, 빗나가 케이스. 그러면 이거 우리 판례 결론에 따르면 피해자 이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될까, 고의상해죄가 될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단맞지 내면 된다니까. 정관편. 과실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해죄 형광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해죄 앞에다가 고의삽입. 끔이냐 끔 아니냐? 아이가? 이씨 대치로. 그 다음 구체적 고책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이거 그 옆에다가 적어라. 이 아가야로 보면 죽는다. 보면 좀비 된다 적어놔. 이거 도표 알았지? 보지 마. 이미 여러분들 다 이해했단 말이야. 이거 다 풀었지?
이거 풀고 아까 그 폭행죄 손괴죄 케이스 무죄라는 거 알았지? 그러면 다 된 거야. 이렇게 안겠다가는 진짜 실전 시험장에 가서 바로 초조금 된다. 예, 사실어차고 문제 그 냈는데 이런 식으로 안겠다. 그냥 바로 그냥 좀비 됩니다. 내가 뭐 같이 아유 이제 이거 뭐 이제 이론적인 거 집어치우고 조금 재미없었다 그지? 지금은 이제 좀 재밌는 거 할 거야. 108페이지 과실. 이제 고의가 부정되면은 당연히 이제 과실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할게. 여러분들 100점 받기 위해서 뭐 이론적인 거 다 집어치워라. 과실 파트에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그냥 싹싹 해결하면 다 풀려. 알겠냐? 예. 물론 이제 이런 약간의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초 지식을 조금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조금 이제 어렵다면 어려울까. 나머지 과실범 판례들은 안 그래도 모든 형법 판례가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 원래. 예, 원래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과실범은 더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과실범 판례는 더. 처벌될 때는 하드, 불처벌될 때는 소프트한 문구 나온다고 했지. 예. 뭐 제일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강타, 구타 이런 말이 나온다. 예. 머리 가격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처벌이야 그냥 끝. 예. 그 다음에 한번 했나? 했지. 수영장 안전요원 사건이 있어. 안전자가 들어갔지. 예. 처벌 불처벌. 불처벌. 소프트하니까. 전부 다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요런 이제 판례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이론적인 것을 좀 머리 아프게 조금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자, 보자. 14조 봐봐. 요 법조문도 이해됩니다. 아까 그 고의범 법조문이 13조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들이 돼서 대번에 이제 이해할 거야. 자, 보자.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줄박. 미치지. 하여튼 일본 용어 막 이런 거 아직 개정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 몰라.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나? 어이 친구 자네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였소. 그렇게 말하나?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여러분들 아마 죽이려고 할 거야. 깨자스가 말 똑바로 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참.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이렇게 표현한 거 전부 다 나는 삭제한다. 삭제하고 쉬운 말로 표현할 거야.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그 밑에다가 저거 뭐 쉽게 실수로 이 말입니다. 실수로. 예. 실수로라는 아주 쉬운 표현 놔두고 정상의 주의를 태만. 아휴 머리가 막 아파 죽겠다. 맨날 천하 여당 싸운다고 이런 거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은 개정 안 하고. 에이구 씨. 자 실수로 이 말입니다. 실수로. 그 뒤에 게 의미가 있어. 제2성립 요소인 사실에다가 줄박 꺼두십시오. 이건 뭐 적으라고 할지는 나중에 물어본다. 그 뒤에 거 체크하고. 제2성립 요소인 사실을 자 인식에다가 동그라미 꽝.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잘 봐. 아까 13조하고 연결된다고 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줄박 꺼두십시오.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벌한다. 처벌한다. 줄박 꺼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제2성립 요소인 사실 밑에 내가 뭐 적으라고 하겠냐? 그렇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말하겠지? 예, 다 안 해봐라. 눈치 빠른 사람들 다 안다니까.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한다야 벌하지 아니한다야? 벌하지 아니한다지만 규정이 있으면 벌한다고 했지. 바로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밑에다 적어라. 이거 고의범일까 과실범일까? 그렇지. 과실범 이래 적으면 되지.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이겁니다. 처벌한다 앞에다가 과실범 삽입. 뻔한 거지. 뻔한 거. 그 다음에 과실의 개념 참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법조문에서 다 봤던 내용이야. 됐죠? 그리고 자 뭐 이런 거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접수하면 돼. 왜냐하면 항상 하는 말 아니 어떤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어서 처벌하는지 어떤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어서 불처벌하는지 결국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판사 마음입니다. 예, 판사 마음.
우리가 그 뭐 모든 사건에서 증거를 갖다가 일일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판사 마음대로 결론 내렸는데. 그럼 우리는 요령껏 이런 것만 딱 잡고 그냥 판례의 결론만 딱 안겨놓고 있으면은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 내용 보지 마라. 예, 핵심 판례 그냥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어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 1번, 2번 뭐 당연한 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보지 말 것. 그 다음 109 예, 자 10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과실의 종류 동그라미 1번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은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언급했지. 예, 그 정도 하면 돼. 그 정도.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그럼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 실제 케이스 판례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똑같은 과실범이야. 뭐 인식 있는 과실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인식 없는 과실을 더 가볍게 처벌하고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과실이다. 다만 교수들이 그 대학 독일 교수들이 그냥 요딴 식으로 이론적으로 분류를 해놨을 뿐이다. 그 다음 그 밑에 보통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자, 줄 한번 다 꺼두십시다. 보통 과실 줄박, 업무상 과실 줄박, 중과실 줄박. 왜냐하면은 자 금방 언급했지만은 과실범은 원래 처벌 안 합니다. 예, 과실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과실범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 항상 3종 세트로 만들어. 예, 원칙적으로 항상 3종 세트로. 그럼 그 3종 세트가 뭔데요? 이제 일단 그냥 과실 범 규정 만들고요. 예, 그냥 과실범 규정 만들고 그 다음 항상 그 근처에 업무상 과실 있을 때 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무겁게,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을 또 만들어 놓고 있어, 항상. 예. 희한하게 이렇게 과실범 규정 만들 때는 이걸 갖다가 항상 3종 세트로 같이 처벌하는 것으로 전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요것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요것만 또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예외고 원칙적으로 항상 3종 세트로 이렇게 규정한다. 그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실 규정 만들 때 이 세 개 규정 들고 있구나. 그리고 과실보다 업무상 과실, 중과실 규정이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냥 요 정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옛날에 이론 문제로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형법 과실범 규정상 과실범보다 그러니까 단순 과실범보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지. 예,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행 규정상 업무상 과실하고 중과실 규정은 항상 형벌이 똑같습니다. 똑같도록 돼서 뭐 다른 거 없어. 예. 왜냐하면 한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하거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은 어떤 형벌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형벌이 똑같아. 그래서 사실상 실제 판례에서는 이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지. 와, 선생님. 요게 과실치사죄로 처벌된 경우입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된 경우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 안 돼? 안 돼. 의미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된 경우입니까?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된 경우입니까?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부성립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냥 과실치사죄 성립 부성립 이렇게 물어봐. 대부분이. 알겠나? 물론 개중에 이거는 그냥 중과실치사죄다. 범죄명을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대부분은 그냥 저런 식으로 처벌부처벌로 다 안겨놓으면은 100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뭐 중과실치사죄다, 뭐 업무상 과실치사죄다 안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차차 나오면 언급하겠지만 기왕에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언급하도록 하죠. 안수기도 사건 했나? 안 했어? 옛날에 내가 안수기도 받아본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안 했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네 교회 다니지? 성당 다니. 안수기도 받아봤지, 신부님으로부터. 신부님이 안수기도 하는데 너를 갖다 쭉 패드나? 아니지. 에이씨, 이렇게 하면서, 야, 안수기도 받아라. 이러면서 때리드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요 형법에 있는 안수기도는 이 사이비 목사가 행하는 안수기도라서 신자들을 때리는 안수기도입니다. 요거부터 일단 접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안 했나?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지. 가비라는 이제 그, 사이비 목사야. 진짜 목사가 아니라. 이 사이비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특기는 주짓수입니다. 주짓수.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주짓수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인데, 자, 어느 날, A 신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A 신자, 너 몸에 귀신이 들려있다. 예. 그래서, 네 몸에 있는 귀신을 갖다가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아야지 네가 지금 청당에 가는데, 너희 몸에 있는 귀신을 갖다가 내쫓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너를 갖다가 심하게 때리는 거다. 너를 심하게 때리면 네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아파서 나갈 거다. 정말 단순 무식한 발상이죠. 예, 그러니까 몸을 때리면 귀신이 아파서 나간대. 예, 그런 논리를 설명하면서 신자 보고 들어 누우래.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때렸는데 귀신은 안 나고 신자 혼이 나가버리죠. 예, 하늘나라로. 신자가 죽어버려. 이럴 때 이 목사한테 성립한 범죄, 물론 처벌이야, 벌처벌이야. 그러니까 뭐 쉽게 내면 이제 처벌,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는데, 요거는 범죄명을 따로 안겨야 됩니다. 왜? 어떤 비교할 사건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자, 요거는 범죄명 안겨하는데, 요때 요 목사는 폭행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폭행치사죄를 인정했어. 이거 안겨야 돼. 안기. 왜?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특별한 안수기도 사건이 있거든. 그 특별한 안수기도 사건이 8412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자,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리라는 어디 뭐 사이비 목사가, 자, B, C, 이번엔 두 사람이야. 예, 두 사람 다 죽여버려. 근데 B는 왜 8411인가 하면은, B는 누구냐면은 84세 되는 연로하신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 그 다음에 C는 누구냐면은 11살짜리 소년도 아니고 소녀야. 강한 객체들이가 약한 객체들이가. 약한 객체들이지. 근데 이렇게 약한 객체들을 상대로 때려버려요, 그냥. 몸에 귀신 있다. 귀신 내쫓기 위해서는 니 때려야 된다. 그래서 때리다가 죽여버리잖아, 두 사람을.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범죄명이 다르면, 달라. 그러니까 안겨야 되지. 요것도 똑같은 안수기도 사건인데, 이 연약한 객체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저거, 예. 그냥 과실도 아니고 중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다라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중과실 치사죄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인 안수기도는 폭행치사죄요. 8411 특별한 안수기도 사건은 중과실 치사죄다, 암기. 이거는 범죄명을 잘 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 위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돼. 처벌 불처벌로. 얼마나 쉬운데. 됐지?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뭐. 이 봐라, 동그라미 니은. 네 번째 줄 봐봐. 중과실 의미를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큰 과실, 큰 실수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걸 갖다가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놓네. 중과실이란 주의어물을 현저히 태만히 줄 딱 꽂으십시오. 현저히 태만히. 즉, 요 표현도 판례 표현이니까 줄 딱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줄박. 결과 발생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줄박, 예견하지 못한 경우 줄박. 맞죠? 예. 근데 외우지 마. 그런 표현이 우리 판례상 중과실 표현이란다.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것은 이런 것들. 그냥 큰 잘못, 큰 실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아이, 왜 이렇게 멋들어진 표현을 하는지. 자, 그 다음 핵심 판례 볼까? 자, 핵심 판례. 1번 보세요. 요 줄 끄는 거 있잖아. 줄 끄는 거는 절대 보면 안 돼.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힌트 줄게. 두 글자야. 하드한 표현을 나타내는 두 글자 단어를 갖다가 찾고 현관앞에 딱 쳐놔라. 빨리. 뭐야? 뭐? 이거 안 했나?
빨리 하다한 거. 나머지 것들은 뭐 각색하면은 또 생략될 수 있는데, 요 단어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단어야. 그렇지. 형광펜. 이거 뭔지 말했지? 안 했나? 이런, 내가 한 게 뭐고? 내가 한 게 뭐지? 안 했단 말이야, 진짜? 이런? 이거는 사실 근본 없는 단어다. 근본 없는. 이거 국어대사전 찾아보면 이런 단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건너왔다? 니폰스 데스. 예. 일본 용어, 일본 용어. 일본에서도 잘 안 써. 일본에서도 특히 그 해부학 있지. 해부학에서 쓰는 용어래. 그럼 이게 뭔데? 치일력에 지나갈 가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근본도 없는 용어야. 그냥 이거야. 자동차로 사람을 치는 것을 역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 치는 교통사고를 역과사고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이렇게 경찰관 되면은 주로 자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예, 사용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이 없는 단어. 근데 실무적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직도 일본 잔재가 남아있는 단어. 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과자가 들어가면은 99% 그러니까 1%는 예외고, 예, 99%가 뭐 처벌이야. 왜? 이거 어떻게 읽냐? 여과. 부드럽게 읽냐? 자, 발음해봐. 어떻게? 과. 이렇게 된 소리가 나지, 봐라. 과. 처벌. 끝. 근데 요렇게 찾는 거야, 요렇게. 놀리고 나버리고 어딨냐? 근데 엉뚱한 데다가 이 줄을 갖다 탁 끊어놓고. 그러니까 형법을 어려워하는 거지, 형법을. 앞으로 역과자가 들어간 판례 나오면은 처벌이다. 자, 이렇게 물어볼 거야. 과실 인정 부정. 그럼 인정 찍고 나오면 돼. 그 다음 뭐 중과실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요거 110페이지 봐라. 3번. 자, 그냥 단순 과실로 불을 내면 실화죄라고 하고요. 엄청난 큰 과실로 불을 내면 중실화죄라고 합니다. 물론 가중처벌 되겠지. 그지? 근데 내가 말했지. 어떤 피고인이 불을 냈는데 여기 실화죄입니까? 중실화죄입니까? 고민하고 자빠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한다. 예, 이게 실화죄입니까? 중실화죄? 에이. 그렇게 절대 안 내. 어떤 피고인이 실화죄 성립 부성립 이렇게 내. 어떤 피고인 중실화죄 성립 부성립 이렇게 낸다고. 알겠나? 자 봐. 성냥불에다 형광펜. 담배 피는 사람 조심해라. 성냥불. 그 다음에 담배를 제대로 안 껐지. 담배에다가 형광펜. 저 뒤에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형광펜. 플라스틱 휴지통 형광펜. 자, 이런 단어들 보니까 처벌 느낌이 나지. 그냥 그거야. 요거 틀림없이 중실화죄로 물어볼 거거든. 중실화죄 인정부정. 그거 인정 찍고 나오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판례는요. 담배 피는 사람들 주의하라고. 그 뭐 요런 상황 있잖아. 담배 피다가 담배불 제대로 안 끄고 뭐 어떻게 뭐 플라스틱 휴지통에 이렇게 던졌는데 불이 났잖아. 그냥 실화죄로 처벌 안 합니다. 항상 중실화죄로 처벌해. 예, 근데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처벌.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과실의 체계적 지위. 미안하지만 그 1, 2, 3, 4 거의 한 페이지에 걸친 그 서술된 내용 박교하면서 엑스트라. 빨리 X 박교하면서. 고맙나 안 고맙나? 내가 이봐 고맙나 안 고맙나? 안 고맙나? 그럼 다 읽어봐. 빨리 가서 새가 빠지고 다 읽어. 필요 없는 거 다 읽어봐. 고맙나 안 고맙나? 이 필요 없는 거 이거 보면 안 된다 절대로. 망한다 망해. 예. 그 다음 111. 이제 그 고맙다라는 걸 내가 억지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제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건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나도 이제 그 책을 만들고 있지만은 미안하지만 나도 이런 내용 지금 찍고 있어요. 뭔지 알지? 나도 또라이라서 그렇나? 뭐 책을 내야 되니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모양 좋게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거니까 모양 좋게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대. 출판사 사장님들이. 안 그러면 나를 죽이겠대. 필요 없는 것도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름대로 그 왁구라고 하는데 왁구라는 말을 알지? 왁구는 모르나? 이것도 모르나? 이씨. 나름대로 그 형식 틀. 예, 틀은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형법을 먼저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강의를 한 번쯤은 들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사람 이런 거 쓸데없는 것도 막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걸러줄 수 있는 사람의 강의를 한 번쯤은 들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야. 모든 책들이 쓸데없는 이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내야지. 자, 보자. 111페이지 아주 재밌는 것. 주의의무 위반. 자, 주의의무 위반은 뭐 잘못했단 말이야, 잘못하지 않았단 말이야. 주의의무 위반이다 이 말은 잘못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주의의무 위반 이런 말 있으면 처벌 불처벌 처벌 느낌을 가지면 돼요. 저 과실로 물어보면 과실 인정 부정 과실 인정 그런 느낌 가지면 돼.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다. 아, 이거 노란색 여기 숨어 있어. 자, 그래서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예견이니 어쩌니 그런 말 절대 뭐 볼 필요 없고, 내가 용어 하나만. 앞으로 우리 판례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꼬로 과실이다라고 알아둔다. 예. 판례 표현 중에 예견 가능성, 뭐 이와 유사한 그런 취지의 어떤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뭐 과실로 알아두라고. 과실하고 예견 가능성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인정됐다 이 말은 과실 인정됐다 이 말이고요. 예견 가능성 부정됐다 이 말은 과실 부정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만들었는가 하면 역시 메이드인 점원이다. 예. 곰포수에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 곰포수 사건에서.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죠. 자, 그럼 곰포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자. 갑이라는 곰포수가 결국 누구 죽여? 사람 동네 처녀를 죽이지. 뭐 과실이 된다라는 것은 다 과실범위 문제된다라는 거 다 알지? 예, 다 아는데 여기서도 이제 과실과 관련된 한 쟁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 구조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인식은 곰, 발생은 사람, 사망했다, 그지? 자, 그러니까 일단은 고의범은 돼, 안 돼? 고의범은 물 건너갔어, 안 돼? 안 되는데 뭐가 문제되나? 이제 과실범위 문제될 거야. 그러면 과실범위 문제된다고, 즉 인식이 없다고 무조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지. 과실범위 문제는 되지. 과실범 문제되는데 과실이 있다 없다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과실이 있다 없다. 그러면 고의가 없으면 무조건 과실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과실이 있다 없다. 즉 그 실수가 있다 없다 그걸 판단을 해야 돼. 예. 즉 과실 인정 또는 과실 부정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떠드는 말이지만 이건 누구 마음대로? 결국 판사 마음이야. 결국 판사. 근데 이렇게 과실 인정, 과실 부정, 판사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야. 독일 판사들이 지멋대로 판단하니까 독일 학자들이 야씨 너 멋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럴 때만 과실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럴 때는 과실 부정시키라라고 만든 기준이 바로 예견 가능성 기준입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좀 길어 스토리가. 자, 이겁니다. 곰포수 니가 갑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좀 길어. 근데 이거 적지 마라. 그냥 결국 여기서 나오는 말은 예견 가능성 그 말이다. 그냥 그 말. 자, 이렇게 해서 예견 가능성이 과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야. 자, 곰포수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뭐 A제 A가 사람임을 뭐 할 수 있는 경우? 사람임을 그렇지. 요게 요때 이유만 나와. 요때 네가 임마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임마 A 동네 처녀가 사람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인데
주의를 했단 말, 주의를 하지 못했단 말이야. 주의를 하지 못해서 A가 사람임을 예견할 이때는 사람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이 말이지. 사람임을 모르고 사람을 사망케 하였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과실 인정하래. 어떤 얘기인지 이해해야 되지.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5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부분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네가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임마 A가 사람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네. 근데 니는 임마 조금만 주의를 못해가지고 사람임을 모르고 사람을 사망케 했네. 이러면 잘못이 있단 말이야, 잘못이 없단 말이야? 아니, 잘못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게 포인트를 줘가지고 요 문장을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대. 결국 그냥 간단하게 이 경우는 예견 가능성 인정 부정 인정되는 경우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대. 됐나? 그러면 결국 예견 가능성 인정되는 경우다라는 것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부터 과실하고 예견 가능성을 그냥 동일한 단어처럼 그냥 써버립니다. 이때부터. 반면에 이제 과실 부정되는 경우는 이제 그 반대지. 자, 각 곰포수가 아무리 주의를 했다 하여도 A가 사람임을 예견할 수 있었던 없었던, 그렇지,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서 A가 사람임을 모르고 이게 다 똑같아. 사람을 사망케 하였다. 뭐 이렇게 판단된다면, 자, 이렇게 판단된다면 잘못이 있다,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 동네 처녀가 원래 몸집이 이제 똑같아. 그 곰하고 똑같은 그런 몸집이었대. 그리고 생김새도 곰이야. 생김새도 곰. 또 그리고 그날 또 추워가지고 하필이면 곰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 쓰고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를 캤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아무리 주의를 했다 하여도 애가 사람임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되지. 그래서 이제 사람인 줄 모르고 쏴 죽였다. 예, 그렇게 판단된다면 이제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니까 자, 요걸 갖다가 줄여서 예견, 그렇지, 예견 가능성 인정 부정, 부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곧 뭐다? 과실이 부정된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라라고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제시한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예견 가능성 인정되는지 예견 가능성 부정되는지 이것도 결국 누구 마음대로? 결국 판사 마음이야. 예, 판사 마음. 뭐 이 스토리는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냥 저겁니다. 예견 가능성 이꼬르 과실, 과실 이꼬르 예견 가능성. 저거야. 됐나? 시간이 좀 됐나? 그럼 아니다. 원래 우리 1시 반에 식사하나? 1시 반부터 식사하지. 그러면 지금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1시 반까지 딱 정확하게 1시 반까지 하고 바로 식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